선조실록 39권 선조 26년 6월 8일 신묘 세 번째 기사 1593년 명만력 21년 병조가 아뢰기를 행제에서 시종하는 무사들이 관사를 싫어하여 병이 있다고 휴가원을 내는 자가 속출하고 있으니 매우 경악할 일입니다. 국가가 지금 위급하여 모든 일을 상례에 따를 수가 없으니 이제부터 일이 안정될 때까지 무사로서 병이 만 15일 된 자와 1년 중 20일의 병가를 낸 자는 모두 개차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39권 선조 26년 6월 9일 임진 첫 번째 기사 궁사라는 자가 있어 임해군을 사칭하고 적중으로부터 나오니 백성들이 의복과 음식을 가져다 주는 이가 많았다. 선조실록 39권 선조 26년 6월 9일 임진 두 번째 기사 상이 정원에 전교하였다. 일찍이 제독에게 치질이 있다는 말을 들었으니 관원을 보내어 문안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약을 지어 보내도록 하라. 선조실록 39권 선조 26년 6월 9일 임진 세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이 제독이 신임하는 가정, 왕침대 및 다른 가정 및 중에 익사한 자가 많다 하니 성상의 본부에 의하여 자문을 지어 위로하여 겸하여 문안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아랜대로 하라. 신임하는 가정에게는 관과 염할 물품을 지급토록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39권 선조 26년 6월 9일 임진 네 번째 기사 상이 정원에 전교하였다. 내가 어리석은 뜻이 있어 경에게 유시한다. 내가 피난 올 즈음에 일로의 산천 형수를 유심히 살펴보았는데 평양 이선은 모두 적병이 승승장구할 수 있는 땅인데 성지가 있는 고을은 안주, 정주, 의주 셋이 있을 뿐이다. 정주, 의주는 성이 험준하지 않고 몇 척의 낮은 성첩은 한번 뛰어오르면 넘을 수 있으며 정주는 성첩의 제도까지 상실하였으니 모두 믿을 만한 성이 못된다. 오직 안주만은 앞에 큰 강이 흐르고 성터가 잠은 높고 험하니 고려 때의 성첩이 비록 낮았더라도 옛날 수나라 군사가 여기에서 혼쭐이 났었던 일을 가히 짐작할 수 있었다. 이곳은 동으로 평양과 더불어 서로 순치의 형세를 이루고 있고 북으로는 영변과 더불어 의각지세를 이루고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영변도 또한 극히 험한 요새이지만 안주는 진실로 형성한 요충지이다. 진실로 형성한 요충지이다. 국가는 반드시 그 고을의 백성을 위무하고 길러 하나의 보장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만 동서에서 변란이 불시에 일어나더라도 시기에 임해 책응하여 그의 근심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본주의 형편을 보건대 마을이 쓸쓸하고 거주하는 백성이 많지 않아 위급한 기세만 있을 뿐 당당한 기상은 보이지 않으니 이것은 비록 부역이 많고 정사를 잘못한 소치에서 연유한 것이나 반드시 그럴 만한 까닭이 있을 것이다. 혹자는 말하기를 안주는 예전부터 이러하였으니 이는 풍기의 탓이요 인력으로서 어찌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요절하는 자가 많고 심지어는 방향이라고까지 부른다. 전수령 모가 대로를 막으려다가 이루지 못했는데 이는 지형이 아래로 성 안을 진압하기 때문이라고 하나 나는 이러한 것은 육안으로서는 알 수 없다고 생각한다. 경은 유원회와 함께 지금 본주에 있으니 그와 더불어 한담할 기회가 있으면 틈을 타서 이 고을은 일로에서 기묘한 곳인데 예로부터 생민이 번성하지 못하고 요절하는 사람이 많아 국가에서 비록 무율책을 지극히 하여도 부유하고 인구가 증가하는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혹자는 풍수에 맞추지 못한 탓이라고 말하는 자도 있다. 대인은 학문이 천인을 관찰하고 묘술이 감려술에
통달한 분으로서 이 고려에 오시게 된 것은 천재 일우의 행운이다. 원컨대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다면 어찌 우리나라의 행운이 아니겠는가 라고 말하여 그의 뜻을 은근히 탐지하여 이 뜻을 보이라. 경이 사세를 잘 살펴서 참작하되 만일 그가 무슨 말을 하거든 즉시 치게 하라. 김수에게 하사하라. 선조실록 39권 선조 26년 6월 9일 임진 5번째 기사 상이 정원에 전교하였다. 사변이 있은 후로 벼슬로서 포상하는 일은 모두 유사의 손에서 행하여졌고 나는 한 번도 벼슬을 임명하는 일이 없다. 뿐만 아니라 군공을 마련하는 것도 사정에 치우쳐 공정하지 못함을 모르는 자가 없을 정도로 그 말이 자자하여 진수하는 자도 있고 상은한 자도 있으니 보궁하는 은전을 사정을 쓰는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 때문에 사변 이후로 사파로부터 천을에 이르기까지 모두 고관이 되었으나 외적의 형세는 여전하다. 지식이 있는 선비들은 벼슬 받는 것을 도리어 수치로 여기고 있으니 상벌의 법도는 없어지고 명분은 땅에 떨어졌다. 뿐만 아니라 그 사이에 교활한 아전이 농간을 부리는 것을 이루 다 셀 수 없으니 이러한 폐습이 제거되지 않는 한 비록 외적을 모두 죽인다 해도 외적 같은 무리가 다시 있을 것이다. 아니면 유사가 농공 행상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는데 이는 사중지여가 자연히 없어지지 않았어인가? 알 수 없는 일이다. 특별히 단속을 가하고 자세히 살펴서 하라. 선조실록 39권 선조 26년 6월 9일 임진 6번째 기사 병조판서 이한복이 아뢰기를 신이 졸리언이 기용되어 국사를 담당하였고 또 감당하기 어려운 직책을 맡아 일찍이 한 가지 계책도 짜내어 국가에 도움을 주지 못하였으며 또한 지혜가 부족한 탓에 그 사이에 감히 입을 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군공을 논상하는 한 가지 일에 대해서는 병조판서로서 처음부터 담당하였는데 문서가 매우 복잡하여 다른 사람은 반감만 하고 쉽게 가려내지 못하였습니다. 때문에 당상관 이상과 규정 외에 별 예로 논상에 해당되는 것을 제외하고 기타 논상은 명목상으로는 상의한다 하였으나 실은 신이 독단으로 행하였으므로 전후가 똑같지 못하고 경중을 적중히 하지 못하여 중론이 자자하고 원한을 품은 자가 또한 많습니다. 다른 일은 고사하고 단지 이 죄만 들어도 만번 죽어 마땅하나 적세가 오히려 미급하여 미처 자신의 주의상을 논열하지 못하였습니다. 하기를 보고 황공하여 되제합니다 하니 상이 대제하지 말라고 하였다. 선조실록 39권 선조 26년 6월 9일 임진 7번째 기사 병조참판 심충겸이 아뢰기를 신은 보잘것없는 자질로서 외람되이 비변사의 임무를 맡아 항상 주저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지금 선교를 받으니 황공하고 두려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본사는 기무가 복잡하여 업무를 분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항복은 군공을 논상하는 일에 대하여 이미 의주에서부터 전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전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 또한 그와 함께 있었으니 어찌 상이한 일이 없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항복이 혹 연고가 있을 때에는 신이 혼자 담당한 일도 있었으니 그 일에 대한 죄책은 항복과 신이 별 차이가 없으므로 황공하여 대제합니다. 아니 상이 대제하지 말라고 하였다. 선조실록 39권 선조 26년 6월 9일 임진 8번째 기사 사관원이 아뢰기를 경성이 이미 회복되었으니 대가는 전진하여 농침을 개축하고 상처 입은 백성을 무마시켜 신인을 위로하고 기쁘게 하는 일을 조금도 늦출 수가 없는데 전일의 경락과 상회할 일로 인하여 오랫동안 여기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회자의 내용에 면담할 날이 있을 것이라고 하였으니 이것은 이미 상견례도 끝냈고 경락과 원외도 모두 속히 왕경에 가서 인민을 안무하시라는 등의 말까지 하며
정령하게 권면하였는데 회주하신 뒤에도 오히려 지체하고 계시니 이는 신인의 소망에만 서운한 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중국 장수의 심정에도 온당치 않게 여길 점이 있을 것이니 거가를 속히 경성으로 진주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형세를 보아감히 하겠다 하였다. 선조실록 39권 선조 26년 6월 9일 임진 9번째 계사 상이 정운에 전교하였다. 경나기 전에 이 뒤로는 선물을 보내지 말라고 해서 그동안 선물을 보내지 못하였다. 제주에서 청귤이 도착했으니 윤근수를 불러 경락에게 드리도록 하라. 선조실록 39권 선조 26년 6월 9일 임진 10번째 계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유원의 말에 의하면 유정, 유충 등의 병사들은 영외에서 주도남에서 수비하는데 식량은 있으나 소금과 채소가 없다고 합니다. 금년에는 봄에 감으로서 염호가 구워낸 소금이 조금 여유가 있으니 호주로 하여금 청포를 황해도의 소금을 생산하는 각 고을에 보내어 소금을 매입하여 한강으로 운송하거나 아니면 중국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것으로 수송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39권 선조 26년 6월 9일 임진 11번째 계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우리나라의 노비법은 기자시대로부터 비롯하여 그동안 세대가 이미 오래되었으나 변경하지 못하였으니 어찌 뜻이 없겠습니까? 중국인이 집집마다 공호의 즐거움이 있다고 하는 것도 진실로 이 때문일 것입니다. 지금 이 변고는 천지가 생긴 이래 없었던 일입니다. 공사천을 막론하고 적의 수급을 참액하였거나 사목에 의해 곡식을 상납한 자의 경우에 면천을 허락해 주는 것이 진실로 안 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혹 화살이나 총통 같은 작물을 약간 공납하였다 하여 각지에서 일을 담당하고 있는 간원이 각기 자기 마음대로 면첩을 만들어 준 경우가 있었는데 이러한 일들은 시행할 수 없습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39권 선조 26년 6월 9일 임진 12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순찰사 윤탁연의 장계를 보니 적변이 일어났을 때 수령과 변장 중에 성진을 버리지 않은 자는 영흥부사 이원성, 단천군수 강찬, 홍은 현감 곽유, 동관첨사 이응성, 소농보 권관 정은룡, 묘파보 권관 백응상 등 약간명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 중에 이미 논상한 자를 제외하고 만약 상을 받지 못한 자가 있으면 아직은 구직을 그대로 갖고 승진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는 모두 적에게 함락된 업인데 성진을 버리지 않았다 하니 어찌된 일인가 살펴서 아뢰라 하였다. 선조실록 39권 선조 26년 6월 10일 개사 첫번째 기사 간운이 연달아 대가가 경성에 진주할 것을 개청하니 상이 이렇다. 단지 속히 진주하라고 청하기만 하는 것은 지혜로운 자의 식견이 아니요 돌아가려고만 생각하는 것에 불과하다. 더욱이 지금 세자가 신병 중인데 어찌 두고 떠날 수 있겠는가? 다시는 번거롭게 하지 말라. 선조실록 39권 선조 26년 6월 10일 개사 두번째 기사 사헌부가 아뢰기를 경성에서 적이 물러간 지 이미 시일이 지났는데도 선왕의 채백을 아직도 조막에 놔두었고 외롭게 남은 백성들은 모두 구렁텅이에 쓰러져 있습니다. 상께서 한번 진주하시면 하늘에 계신 선왕의 영혼은 의지할 바가 있게 되고 소생을 바라는 백성들의 마음에도 조금이나마 보답할 수 있습니다. 선왕을 받드는 효도와 백성을 사랑하는 자의 이 두 가지를 모두 극진히 하여야 회복을 바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철명을 주장하는 자가 제독인데 지금 제독은 경성에 있고 염려되는 것은 호남과 영남인데 이곳은 너무 멀으니 군대 주둔을 사정하여 책긍하는 일과 호령하며 수습하는 방도를 더욱 하루라도 늦출 수가 없습니다. 바라옵건대 속히 경성에 진주하시어
신민의 소망을 위로해 주소서. 신들이 농공의 고르지 못한 일에 대하여 일찍이 해조를 논박했으나 아직도 고찰을 가하지 않고 군공의 등급을 논정함에 대하여 사람들이 말이 많습니다. 외적의 수급을 벤 것은 다를 바 없는데 논상된 직위의 등급에는 다른 점이 있고 적을 사살한 것은 같은데 상격이 달라서 전후의 과공이 크게 어그러졌습니다. 바라건대 해주로 하여금 다시금 상량하여 일정한 규칙을 세워 전후 군공을 모두 다시 마련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진주에 대한 일은 경솔히 할 수 없다. 전후 군공을 다시 정하려면 번잡함이 이루고 헤아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인심이 기뻐하지 않아 사세가 어려울 듯하고 사체에 있어서도 방해가 될 듯 싶다. 그러므로는 자세히 살펴서 시행함이 옳을 것이다. 또 한 가지 일이 있다. 곡식을 상납하고 식량을 운반한 공로로서 벼슬에 제수된 무리들에게도 또한 허위가 있는 듯하니 국가의 법규가 크게 문란해진 것도 이루다 말하기가 어렵다. 우리나라의 이런 매사 모두 이와 같다. 이왕 말하던 끝이라서 이 일도 언급하는 바이다 하였다. 선조실록 39권 선조 26년 6월 10일 개사 세 번째 개사 정원이 아뢰기를 대간이 능침을 수리하고 유민을 진무하기 위하여 속기 경성에 진주하시라고 요청한 것은 실로 여러 사람들이 모두 크게 바라는 바입니다. 어찌 감히 돌아오고 싶은 생각 때문에 군부에게 진주하실 것을 청하겠습니까? 왕의 말씀이 한번 퍼지면 반드시 듣는 사람들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측근에서 모시고 있는 신들은 아뢰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진실로 그렇다. 그러나 살펴서 시행함이 마땅할 것이다 하였다. 선조실록 39권 선조 26년 6월 11일 가보 첫 번째 기사 우박이 크게 내렸다. 큰 우박이 내리다. 선조실록 39권 선조 26년 6월 11일 가보 두 번째 기사 사간 이시언 헌납 황낙이 아뢰기를 신들이 어제 성비를 받고 황공하여 문들 바를 몰랐습니다. 신들은 모두 보잘것없는 자질로서 언책을 맡은 중지에 대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려움이 많은 때를 당하여 약간이라도 국가에 도움이 되는 일이 있으면 일에 따라 말을 다하여 만분의 일이라도 보답하려는 구구한 견마지성이 그칠 날이 없었습니다. 대가가 서울로 진주하시는 일에 대하여는 한나라의 공론으로서 어리석음을 무릅쓰고 주달한 것이니 어찌 틀 것만큼이라도 그 사이에 사사로운 뜻을 두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정성이 위로 통하지 못하고 말이 신용받지 못하여 돌아가기를 생각하는 일념에 불과하다는 전교를 받으니 신들이 사사로움을 품고 나라를 저버린 죄가 막대합니다. 그대로 무릅쓰고 있을 수 없으니 파직을 명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 말이 뭐 대수로운가? 상하와 똑같이 향수를 가지고 있으니 정리로서는 당연히 한 일이다. 귀양을 생각한다는 말은 예로부터 있었던 것이니 간원에게 어찌 사의가 있다고 하겠는가? 안심하고 사직하지 말라 하였다. 선조실록 39권 선조 26년 6월 11일 가보 세 번째 기사 간원이 계속하여 경성으로 대가가 진주할 것을 요청하니 답하였다. 진주한다 해도 이 장마 중에 하기가 어려운 형세이니 형편을 살펴 조처 할 것이다. 선조실록 39권 선조 26년 6월 11일 가보 네 번째 기사 헌부가 연달아 경성으로 진주할 것을 아뢰니 서서히 살펴서 하겠다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39권 선조 26년 6월 12일 을미 첫 번째 기사 양사가 경성으로 진주할 것을 계속 청하니 상이 말하였다. 경락이 아직은 진주하지 말라고 하였으니 형세상 진주하기 어렵다. 선조실록 39권 선조 26년 6월 12일 을미 두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윤근수의 장기를 보건대 중국 조정에서 일종의 철벽 논의가 일고 있다 하니 사태가 매우 급박합니다. 주 청사를 속히 보내되 밤낮으로 겸정하여 전진하게 하소서.
다만 염려되는 것은 우리나라 사신이 비록 주야로 달려간다 해도 중국의 파발처럼 빠르지 못하니 주 청사가 중국에 도착하기도 전에 철병론이 정하여지면 일은 글러진 것입니다. 경락이 본국의 사정을 먼저 개청해 줄 것을 윤근수로 하여금 좋은 말로 개청하게 하고 유정, 오유충, 낙상지 등을 남겨두도록 요청하는 일까지 경락에게 이자하는 것도 무방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는 반드시 제독의 노여움을 사게 될 것이다. 모두 아랜대로 시행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39권 선조 26년 6월 12일 을미 세 번째 기사. 경상 좌도 관찰사 한효순이 치게 하였다. 수도 알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외적 병력이 밀양으로부터 내려와 밤중에 동네 지방으로 내려갔고 양산이 주둔하고 남아의 정병도 전과 같이 가득 차 있으며 외선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수가 서생포에 정박하였는데 이는 모두 귀환하는 배를 영접해 갈 배들입니다. 동네 부산 등지의 외적은 거의 모두 돌아갔고 우리나라의 포로들은 그대로 남아있다고 하였습니다. 저기 국경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데 초멸시킬 개체가 없고 단지 철사에 귀환하는 것만을 다행으로 여길 뿐이요. 초병의 정탐 보고 또한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였으므로 적병이 귀환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기뻐하는 기색으로 서로 축하하고 저기 온다는 말을 들으면 보침을 메고 서로 경계한다. 그리하여 가고 옴을 외적이 임의로 하여 누구도 어찌하지 못하니 통탄할 일이다. 선조실록 39권 선조 26년 6월 12일 을미 네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라. 첫판사 서성의 장기를 보건대 충주의 사기장 한막동은 외놈의 첩자가 되어 중국군을 염탐하였다고 하니 대단히 흉악합니다. 즉시 목을 베어 효시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39권 선조 26년 6월 12일 을미 다섯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경상감사 한효순의 장계를 보니 외적은 거의 모두가 바다를 건너 귀환했고 다만 포로로서 남게 된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적의 멋으로 변장하고 바닷가에 버려져 있는데 당황하여 갈 곳을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속히 불러 그들로 하여금 바른 길로 돌아와 생업에 복귀하게 하라는 뜻을 하여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 말은 모두 믿을 수 없다 하였다. 선조실록 39권 선조 26년 6월 12일 을미 여섯 번째 기사. 경상 연해의 지도를 가지고 정원에 전교하여다. 송경락이 부산에 대하여 가장 의심하고 또 자문을 보내어 물어왔다. 이제 이 지도는 함경도에서 보내왔는데 경락에게 보여주고자 한다. 선조실록 39권 선조 26년 6월 12일 을미 일곱 번째 기사. 임국로를 한승부 좌윤으로 유영기를 한승부 우윤으로 유몽인을 사헌부 지평으로 최기를 사헌부 지평으로 심원하를 사가는 정원으로 삼았다. 선조실록 39권 선조 26년 6월 13일 병신 첫 번째 기사. 상이 정원에 전교하기를 나는 얼마 살지 못할 사람이니 말하는 것부터 부당하다마는 평일에 무비에 유의하였었는데 아래에서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단지 허사로 돌렸으니 다시 말한들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그러나 하루를 살면 당연히 하루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경성에 진주하는 일에 대해서는 전일에 조하상과 대면하여 말을 다했는데 지금 사람들은 단지 저기 물러감을 보고 속히 오직 진주해야 한다는 것만을 알보니 어찌 일찍이 원대한 계책을 가졌었던가. 내 생각에는 백성들의 소망을 위해 나 혼자 경성으로 가고 종묘 삼궁 세자는 계속 이곳에 머무르다가 중국 군사가 철수하기를 기다려 평양성에 입가하여 백성을 위모하면서 고수하고 경성의 조치하는 규획이 조금이라도 믿을만하면 종묘 사직을 받들고 전진하는 것이 만전지계일 것이다. 옛날에 왕 태조는 평양을 근본으로 삼아 마침내는 사만을 통합하였다. 지금 국가가
오늘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서민의 힘이 있었으니 당연히 서도를 고수하여 동남의 변화를 관망해야 한다. 나는 스스로 장수가 되어 한도를 지키라 하는데 경들이 소견은 어떤가? 의논하여 아래라 하니 대신들이 회개하기라. 상교를 받더니 거류의 대개는 헤아리고 교획하신 것이 군하들의 생각을 초월한 것이었어. 신들은 감격의 눈물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경성은 오랫동안 적의 주둔지가 되어 시체가 절비하게 쌓였으니 대가가 진주하시기에는 진실로 미안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로이 남아있는 백성들은 날마다 그가가 진주하기를 고대하고 있어 산능의 일도 마땅히 경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조정이 의논하여 굳이 청하는 것도 실로 이런 뜻에서 나온 것입니다. 상상께서 속기 전진하시고 삼군과 세자께서는 사세를 보아 점차로 진주하시는 것은 진실로 타당한 차사입니다. 상상께서 앞나라의 위급을 예비하심이 지극하지 않은 것이 아니나 아래에서 명령을 받들지 않아 기강이 해이해져 마침내는 국사가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는 모두가 신들이 국사를 저버린 무상한 죄에서 연유한 것이니 만번 죽임을 당하더라도 속죄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아랜대로 하라. 아래에서 명령을 받들지 않았다고 말한 것은 평일에 있었던 일을 지적한 것이고 그 일을 두고 한 말은 아닌데 경들이 이러한 말을 하니 실은 내 뜻이 아니며 오히려 미안하기만 하다 하였다. 선조 7월 39권 선조 26년 6월 13일 병신 두 번째 기사 상이 대신에게 전교하기를 지리설은 속일 수가 없는 것이고 더욱이 왕자의 도읍지는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다. 지금 재건을 함에 있어 여러 가지 장건할 일이 많으니 나는 한 술사를 구하여 경도를 살펴보게끔 하려고 한다. 그런데 유원에는 자못 지리에 능통하다고 하니 만일 다시 경성에 가게 되면 물어보려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경성에 갈 의사가 없다고 한다. 그러니 앞으로 사세가 안정되고 대병이 철사하여 귀환한 후에 다시 경도에 왕립해 줄 것을 글로서 청해도 되겠는가? 또 이 뜻을 윤근수에게 은밀히 통지하여 장기고에게 지금 실황의 문화에 지술에 능통한 자가 있지 않겠는가? 비록 오지 않더라도 중국에서는 승도, 산인으로서 지리하게 오묘하게 통달한 자가 반드시 있을 것이니 우리 국왕께서 이런 사람을 구하여 경도를 중수하려 한다. 송녀께서 우리나라에 왕림하여 장차 언덕을 만세에 전하게 되었으니 만일 이와 같은 사람을 얻을 수 있어 우리 국왕께 보내준다면 우리 국왕께서 기쁘고 영광된 마음을 어찌 다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은근히 묻게 하라. 이러한 곡절에 대한 가부를 소상히 살펴서 회개하라 하니 회개하기를. 지리설은 비록 술가에 속하기는 하나 예로부터 지왕들이 참가에 쓴 적이 많았음은 참으로 속일 수 없는 사실입니다. 원외의 설이 진리를 터득했는지는 깊이 알 수 없으나 우리나라에 있어서 채모가 매우 존귀한 인물이어서 지금 그를 지어 보내려면 그에 대한 조사가 매우 어려울 것이고 그를 청하여 오게 될런지도 기필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또 승도 산인에 대한 일은 윤근수에게 은밀히 통지하여 그로 하여금 주선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기는 하나 다만 중국 사람들은 방기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고 그 중에는 황당한 자도 매우 많아 불량한 말과 실성 없는 만담으로서 그 기술을 자찬하는 자도 있으니 실제로는 채택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만일 이 인을 만나게 된다면 좋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도리어 대개를 혼란시킬까 두려워 감히 이러한 내용을 아울러 주달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우리나라는 본래 이와 같은 일을 숭상하지 않거니와 믿고 믿지 않은 것은 나에게 있을 뿐 저들에게 있지 않다. 이는 실로 소소한 일이니 윤근수에게 하사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였다. 선조 7월 39권 선조 26년 6월 13일 병신 세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이곳에 역질이 많이 발생하여 사망하는 하인이 속출하고 조정의 사대부들도 또한 전염된 자가 많으니 신들은 매우 민망하고 염려됩니다.
전일에 진주하실 것을 청하고도 또한 이러한 뜻이 포함되었었으니 택일한 후에 삼군께도 청하여 모두 2주토록 하소서. 동궁의 증세는 단지 담증에서 발생한 것으로 약을 드시면서 조리, 치료를 계속한 결과 이미 회복되었는데 매일 내리는 흙비와 축축한 습기로 인하여 거처하시는 곳이 불결하고 침수가 편안치 못하여 다른 증세가 나타나고 있으니 만일 다른 곳으로 이주하고 안정을 위주로 조리를 하면 약을 쓰지 않아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동궁은 전에 정한 대로 강서로 향하고 삼궁도 해주로 이주하시며 대가는 해주에서 곧바로 경성으로 향하시는 것이 편당할 듯 싶습니다. 하니 상이 정운에 전교하기를 진주에 대하여 곰곰이 생각해 보니 동궁은 앞으로 강서로 옮겨야 하고 내저는 당연히 함께 해주로 진주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동궁이 그늘에 전의 증세가 다시 발작하고 있으니 내가 멀리 떨어져 있기가 어렵다. 게다가 기후가 한창 덥고 장마철이니 중도에서 만약 큰 비를 만나면 묘사를 받는 데 있어 낭패되는 일이 생길까 두려우니 아직은 이곳에 머무르는 것만 못할 것이다 하였다. 선조실록 39권 선조 26년 6월 13일 병신 네 번째 기사 상이 정운의 전교하기를 묘사를 강서로 받들어 모셔야 하는가 아니면 해서로 모셔야 하는가 하니 회개하기를 동궁이 강서로 이주하신다 해도 오래 머무를 수 없으니 묘사는 해주로 모신 후에 대가는 그대로 경성에 진주하시는 것이 타당할 듯 싶습니다. 하자 상이 19일에 진주하겠다고 하였다. 선조실록 39권 선조 26년 6월 13일 병신 다섯 번째 기사 경락이 험준한 곳에 관방을 세워 나라를 지키면 왜적을 방지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그 대략에 선왕이 국도를 정하고 지방을 구역하는 제도가 예적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선은 밖으로는 큰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안으로는 겹겹이 산으로 막혀 있으니 본래 형성의 땅이요 사색의 구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조령, 하현, 중령 세 곳은 돌길이 가파르고 산봉우리가 치솟아 있어 이는 바로 하늘이 만들고 땅이 마련하여 왕국을 세워준 것입니다. 만일 중심으로 조령을 지킨다면 왕경이 편안해질 것이요 서쪽에서 화현을 지킨다면 전라도가 안전할 것이며 동쪽에서는 중령을 지킨다면 강원도가 편안해질 것인데 어찌하여 전년의 험지를 그대로 방치한 채 임무를 다하지 못하여 지난해에 외적으로 하여금 기탄 없이 종횡무진하게 하였습니까? 지금 외적이 비록 도망했다고는 하나 만일 다시 침략한다면 어떤 계책으로 대응하려 하십니까? 유수하고 있는 군사만 해도 중과 부적의 염려가 있으니 오늘날 왕국이 오래 편안함을 누리고 후일에도 잘 지낼 수 있는 계책을 도모하려면 험준한 곳에 관방을 설치하여 굳게 지키는 것보다 더한 상책은 없을 것이니 이것이 제1의 급선무입니다. 왕께서는 속히 유능한 배신에게 맡기시되 모든 공력을 분담시켜 공인을 모으고 제목을 수집하여 조령, 화현, 중령 세 곳에다 각각 높고 좁으며 굴곡이 잘된 곳을 택하여 길 한복판에 중관을 세우고 옆에 있는 작은 길에는 모두 담을 쌓아 막아서 왕래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반드시 관문이 열리기를 기다렸다가 통행하게 하고 관 밖에는 모두 참호와 갱도를 만들되 모든 수목을 베어버릴 것이며 관 안에는 덮개 있는 영방과 혹은 우묵한 토굴을 만들어서 10,000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게 하십시오. 그리고 관문은 가급적 넓고 견고하게 하되 중국의 월성의 형태와 같게 하고 이중문을 설치하여 돌아서 들어가게 할 것이며 여장 타구를 사람 키와 같은 높이로 세우고 수구와 총 쏘는 구멍도 안배하고 둥근 나무와 많은 돌을 배치하여 한 사람이 관을 지키면 10,000명의 군사라도 올려다 볼 수 없게 해야 할 것입니다. 본부는 일면으로 남쪽에 있는 군사를 징발하여
왕을 위하여 이 세 곳을 지키게 할 것이며 왕께서도 속히 도모하시어 만일 하나라도 지체되거나 착오하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하였다. 회자하였는데 대리하게 기브는 흉적을 토벌하여 남은 백성을 안정시킴으로써 할 수 있는 임무를 거의 다 하고 무기를 거두어 드릴 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오히려 우리나라를 위하여 세밀하게 선우책을 간구하셨습니다. 요컨대 본지에 각각 중간을 설치하여 밖으로는 침략당하는 화를 방지하고 안으로는 중심지를 호위하게 하셨으니 제도가 세밀하고 또한 지형을 최대한 이용하는 것으로 인한 우리나라를 지키는 방책이며 사나운 적을 방하는 요무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다시 생업에 안정하여 영원히 후환이 얻게 된 것이 모두 기부가 준 혜택입니다. 돌을 깎고 쇠를 녹여서라도 그 공을 다 새길 수 없고 뼈를 갈고 몸을 바쳐서라도 그 은혜에 보답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적이 재침할까 염려하여 군대를 나누어 지키게 하여 주고 있으니 당연히 성화가 즉 관원을 보내어 빠른 시일 안에 설관의 작업을 해야 할 것이지만 우리나라는 흉적의 화를 입은 나머지 기근과 역질에 죽은 자가 10중 8구였고 군업이 모두 황폐되어 밥 짓는 연기조차 찾아보기 힘들 지경이니 이같이 인력이 고갈되었는데야 어찌하겠습니까? 불러내어 독촉하기가 어려울 듯한데 되풀이하여 자문이 이르니 감격과 두려움이 교차되는 바입니다. 이미 각도에 영을 내려 급속히 인부를 조발 파견하여 먼저 가서 관을 설치하고 수목을 베며 작은 사이길은 모두 막아 버리게 하였으니 따라서 거기에 소용되는 벽돌과 흙과 나무도 힘껏 마련하여 차관의 동력을 기다리겠습니다 하였다. 선조실록 39권 선조 26년 6월 14일 정묘 첫 번째 기사 상이 정원에 전교하기를 어제 세자로 하여금 잠시 평양에 머무르게 한다고 했는데 이 일의 깊은 뜻은 말로서는 다 이루 말할 수 없다. 우리나라가 당하고 있는 오늘날의 우려는 단지 외적의 재침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성중의 내변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날 사방에 기근이 겹쳐 사람들이 의지에 살 길이 없으니 난동이 일어날 동안 동기는 일어날 만한 동기는 그 속에 한없이 숨어 있다. 지금은 중국 군사가 각 지경을 진압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간악한 무리가 있어도 감히 움직이지 못하지만 중국 군사가 철수하여 귀환한 후에는 깊이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경성에는 조금도 믿을 만한 것이 없다. 장수로 말한다면 모두 영남으로 내려갔고 군수품과 무기로 말하면 씻은 듯이 남아있지 않으며 병사와 군마로 말하더라도 무슨 병사가 있는가? 나의 과도한 걱정은 한 가지뿐만이 아니니 유의하여 조치하라 하니 비변사가 회개하기를 인정이란 대체로 어떤 일을 2번 당하게 된 처음만큼 걱정하지 않을 뿐더러 뒤에는 편안히 여겨 변할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걱정은 저 외적이 혹 진급 명마로서 우리를 유도하면 우리는 그들이 무슨 뜻으로 그렇게 하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혹은 양국이 통신하자는 일을 우리에게 요청하면 우리는 그들의 덫을 설치하여 함정에 빠뜨리려는 것임을 알아채지 못할 것인데 이는 이른바 화이로서 송나라를 우롱한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후세 사람들이 지금을 본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제 장수를 선발해 군사를 훈련시키는 한편 무기를 준비하고 성곽을 수축하는 것은 비록 말 있고 마구간을 고치는 격이지만 그렇다고 좋지 않은 계책과 예방하는 경기를 결코 중지해서는 안 됩니다. 또 병난과 기근을 겪은 후에는 을에 내변이 일어난다는 것을 상상께서 예측하시니 이는 사직의 복입니다. 이제 돌이켜보면 왕을 후위하는 수기가 미약하고 지킬 만한 장수도 없다는 것을 군신 상하가 모두 알고 있어 그 경기를 잠시도 게을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외적을 방어하는 대책과 국토를 수비하는 방법에 있어 지극한 정성을 쏟지 않음이 없어 제거지우를 잊지 말아야 그의 석의 지치를 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신들이 듣기에 조정조에서는 중대한 군기에 관한 일은 다만 상신, 장신들과 더불어 모의할 뿐
더할 수 없이 엄밀히 하여 외인은 절대 들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대체로 군대란 나라를 가진 자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성인이 신중히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말 한마디, 사건 하나가 있을 때마다 항론이 날카로워 갖가지로 의심하고 저지하니 이 또한 미리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간절하신 선교를 받고 이런 일까지 감히 언급하였습니다. 하였다. 선조실록 39권 선조 26년 6월 14일 정유 두 번째 기사. 상이 정원에 전교하였다. 전자에 조령의 관을 설치하라고 전교하였는데 범연이 도 원수에게 임원하는 것은 온당치 않은 것 같다. 지금 경락의 자문이 이와 같으니 이는 우리나라에 있어 만세의 복이요 감언이 지극할 뿐이다. 이 일은 심상하게 하지 말고 자문에 의해 급히 조처해야 할 것이다. 다만 잔폐한 우리나라가 무슨 물력으로서 이런 역사를 실행하겠는가. 설령 물력이 있더라도 우리나라 사람은 본래 해낼 만한 재능이 없고 또한 성의도 부족하다. 이와 같은 일을 친밀한 계획 없이 허술하게 처리한다면 노력만 낭비하게 될 뿐이요 이득은 없을 것이다. 생각하건대 경락에게 보낼 회자를 우선 감사하다는 뜻을 밝히고 그 다음 물력이 잔폐하여 관을 세울 능력이 부족하다는 뜻을 진술해야 할 것이다. 전에 경략이 말하기를 당신의 나라가 힘이 미약하다면 마땅히 중국 인부로 관을 설치하겠다고 하였으니 지금 이와 같이 조사하면 혹 중국 인부로 역사를 하거나 혹은 사람을 보내어 지역을 살펴 집이 감독하게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니 비변사가 회개하기를 경락의 이자와 비만기의 하교를 보니 조령 등 각 곳에 관을 설치하여 지키는 것이 진실로 국가를 굳게 양책이라 하였겠으나 현재 잔폐된 우리나라로서는 만약 역사를 해내기 어려울 뿐 아니라 만일 적임자에게 맡기지 못하게 되면 비록 물력을 완전하게 충당한다 해도 마침내는 쓸모없는 허지로 되고 말 것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이러한 일에는 매우 주밀하고 상세하니 만일 경략이 중국 인부를 사용하는 한편 그 장관으로 하여금 건축을 지휘하여 평양 및 개성을 일처럼 하게 한다면 어찌 범연하겠습니까? 상교에 의하여 간곡한 말로 이자하는 것이 무방할 것입니다. 하자 상이 따랐다. 아이고, 나라 안에 성 지을 사람도 없어. 선조실록 39권 선조 26년 6월 14일 정유 세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경성이 수복되기 전에 우선 안무사를 보내고 수복한 뒤에 계속하여 대신을 보내 진에 머물러 무마하게 하였는데 경성 100만 가의 대소 백성 중에 적중에 가 있었던 자들을 일체 불문에 붙이고서 진노와 위안함을 급습으로 삼은 것은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또 이 덕형 등의 장계를 보니 경성의 유민들이 전옥을 수리한다는 말을 듣고는 난동을 피운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바로 조정의 연택이 멀리까지 미치지 못하여 우민들이 먼저 독려하는 것이니 관계되는 바가 가볍지 않습니다. 또 유홍의 장교에 의하면 더욱 심하게 외적에 붙어서 죄상이 명백히 드러난 자는 이미 체포하여 수감했다고 합니다. 이를 점차적으로 하지 않고 갑자기 행한다면 새로 모여든 백성들은 각기 의심을 품을 것인데 인심에 거치는 관계되는 바가 가볍지 않습니다. 혹 간사한 자들이 시기를 텀타 모함하는 것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록 병부의 이의자가 없더라도 결코 난시를 구제하는 요무가 아니니 아직은 너그러이 포용해야 할 것입니다. 적에게부터 생명을 보존한 자들은 특별히 위무하여 죄를 씻어버리고 각기 새로운 마음으로 생업에 안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 죄인을 체포하고 고발하는 자에 대하여는 악역의 범죄가 뚜렷이 드러나면 고한 자에게는 상을 주어야 돼 적중에 있었던 자에 대한 율은 너그러이 처리하고 진고한 자에 대한 상은 가벼이 하여 그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오늘날의 상책입니다. 지금 이 장계에 의하면 외적에게 협력한 사람을 여러 도의 열업에 각각 수감하였는데 도중에는 죄수가 4사람뿐이라고 합니다. 그들의 죄가를 보면
의병을 태워 죽였거나 혹은 분탕하는 일을 지휘했거나 또는 능침을 범한 것들이니 이러한 세 가지 주의사항은 신인들의 분노를 극에 이르게 한 것으로 중국 장수가 들어도 용서하기가 어려울 것이고 서로 묻는 일이 있어도 이실 직고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후로는 전지에 따라 일체 진정시킬 것을 유도 대신에게 하이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39권 선조 26년 6월 14일 정유 네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대가가 평양을 거치게 되었으니 성지를 두루 관람하고 형세를 관찰하는 것은 실로 나라를 굳건히 하는 계책입니다. 성교에 의하여 잠시 살펴보는 것이 크게 방해로울 것이 없을 듯 합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39권 선조 26년 6월 14일 정유 다섯 번째 기사 병조가 아뢰기를 전일의 전교에 내전은 강서로부터 삭시진을 건너고 대가는 평양으로부터 대동강을 건너 내전과 더불어 중화에서 회합하여 해주에 진주한다고 했으므로 이제 이주하실 때 내전이 거둥하실 도로와 대가가 거둥하실 도로를 각기 두 단자를 만들어 품하였습니다. 그러나 한번 왕래하는 데 비용이 적지 않을 뿐더러 전도가 가고 오는 동안에 저절로 피폐하게 됩니다. 전일에 정교하신 교량 도로를 수리할 일과 공계에 대한 일을 모두 간략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39권 선조 26년 6월 14일 정유 여섯 번째 기사 상이 정원에 전교하기를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무리약이 강하지 못하고 병력도 미약하다. 대체로 공 4천은 그 수가 군정보다 많을 터인데 이름이 병적에 오르지 않았다. 그러나 공천은 그래도 공가에서부터 부역하지만 이는 고금천 4천은 유사에 또 감히 어쩌지 못하여 국내의 일종인이 되었으니 이는 고금천하에 없던 일이다. 그러나 지금은 시킬 만한 것이 없기에 다만 내가 한마디 하고자 한다. 공 4천의 설관은 삼의사의 잡과의 예와 같이 하여 그 액수를 정하고 무죄로서 시험하여 입격한 자는 즉시 양민을 삼아 우리미에 예속시킨다. 사천은 그 주인이 유생이면 벼슬을 제수하고 서얼이면 허통하고 공천이면 모두 양민이 되게 한다. 조정의 신하이면 승직시키기도 하고 당상관 이상은 국가로부터 후원을 받은 처지인데 어찌 한두 명의 노복을 따지겠는가. 그러나 따로 다른 상을 베풀 것이다. 이와 같이 하면 몇 해나 지나지 않아 동료와 권장을 기다리지 않고도 온 나라의 공 4천이 모두 무술을 익혀 정병이 될 것이니 이것은 큰 대리약이다. 더 자세한 곡절은 유사의 사목에 있다. 이 방법이 어떠한지 자세히 상의하여 아뢰라 하니 비변사가 회개하기를 우리나라 사족의 집에는 노복이 1000 또는 100으로 헤아릴 수 있는데 관병은 날로 축소되고 있으니 이것이 비록 오래여 유전해 온 풍속으로서 졸지에 변경할 수 없다고는 하나 이들은 군적에 포함해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조금도 늦출 수 없습니다. 공 4천을 막론하고 삼의사의 잡과와 같은 예로서 설과하여 뽑힌 자는 즉시 양인으로 삼아 우리미에 예속시키라는 것은 바로 위급한 때를 구제하는 거사가 될 것으로 상교가 과연 지당합니다. 다만 우리미는 검군에 속해 있으니 천한 노예로 이런 영광을 얻으려면 반드시 대단한 군공이 있어야 가능할 것이요. 만일 과거에 합격하는 즉시 우리미에 예속시킨다면 후일에 공을 세운 자도 있어 또한 시상하기가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규칙을 엄중하게 하지 않으면 반드시 아무에게나 남발하는 패가 있을 것이니 이제 규칙을 엄중히 정해야 합니다. 요컨대 뛰어난 자가 합격되게 하고 시치한 후에 성적이 우수한 자는 우리미에 제수하고 그 나머지는 양인으로 삼으면 알맞을 듯합니다. 또 그 주인의 임무를 불문하고 을의 관직에 제주하면 벼슬길이 혼란하여져서 반드시 시행하기 어려운 일이 일어날 것이니 해조로 하여금 규칙을 세밀하게 제정하여 벼슬에 지수하거나 대가를 지불하거나
또는 다른 노복으로 대체해 주게 하는 것도 무방할 듯합니다. 대략은 이와 같고 그간의 절목에 대하여는 유사가 적중하게 마련해야 할 것이니 특별히 상의하여 시행하게 하소서 하자. 상이 이르기를 내가 여러 날을 생각해 보았는데 오늘날 무인을 양성하여 정병을 얻는 것은 이보다 더 좋은 방책이 없을 것 같았다. 이러한 제도가 한번 세워지면 온 나라의 남정 노예들은 자연히 활을 쏘는 무사가 될 것이니 국가에서 재물을 소비하여 권장하는 노고가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이 하여 수십 년 동안 오랜 세월을 거치게 되면 그 이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요. 또 어떤 일에도 방해되거나 손상되는 것도 없을 것이며 따라서 명분에 구애되는 일도 없을 것이니 동국 만세의 복리로서 우자 일득이라 할 수 있겠다. 우리나라에서 양인과 천인의 사례를 막중한 강상처럼 생각하는데 매우 무리한 일이다. 지금 이 규칙은 그 주인으로 하여금 기쁘게 할 수 있어야만 사람마다 각자가 서로 권장할 것이다. 대가를 지불하거나 대체해 주는 것에 대하여는 내가 생각하지 않은 것이 아니나 이와 같이 하면 계속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벼슬을 제수하는 것에 혼란이 일어날 것을 나도 이미 염려했는데 오직 이 조항이 약간 방해될 점은 있으나 잘 참작하면 좋은 방도가 없지 않을 것이다. 무릇 모든 일은 상냥하여 시행하는 데 달려 있으니 규칙을 세워 시작한 후에 다시 상의하여 차차 마련함으로써 영구한 법으로 삼으면 될 것이다. 이제 본사에서 유성룡이 장계에 의하여 군사를 뽑아 훈련하는 사목을 올렸는데 더할 수 없이 잘된 것이라고 할 만하다. 그러나 외방의 각 고을에서 누가 주장하여 하겠는가? 그러므로 속담에 관가의 돼지가 배 앓는 격이라는 풍자가 있다. 전에 만들어진 사목도 좋지 않은 것이 아니나 결국 거칠에 불과하여 폐를 깨치고 속전을 받아낼 자료가 되었으니 어찌 효과가 있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지금 이 규칙은 그와는 다르니 대체로 각자 각심 면유하여 교화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하였다. 선조실록 39권 선조 26년 6월 15일 무술 첫 번째 기사. 상이 백간을 거느리고 공림하였다. 선조실록 39권 선조 26년 6월 15일 무술 두 번째 기사. 상이 정원에 전교하기라. 나는 지금 이 도를 떠나는데 감사 이 원익은 애성공이 있으니 가자함이 어떻겠는가. 전일 중화군의 호를 승격하자고 하려었었는데 그 일은 매우 신중해야 하므로 허락하지 않았거니와 감사의 의향도 또한 그러한지 알지 못하겠다. 실로 죽음을 가까우고 적을 토벌하는데 변함이 없었다면 이는 곧 중이로운 고을이다. 임금이 이 지역에 도착한 이상 특별한 포상하는 의식을 거행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의주는 국가를 회복하는 데 기반이었으니 그 주의 호도 또한 승격해야 하는가? 상의하여 아뢰라. 이 밖에도 포상할 일이 있는가? 만일 그런 일이 있으면 모두 아뢰라 하니 비변사가 회개하기를 감사 이 원익이 직무에 마음을 다한 것은 중의의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는 바인데 성상께서 특별히 그의 충성을 살피시니 이른바 신하를 아는 사람은 임금만한 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들이 어찌 감히 이 이가 있겠습니까? 작상은 임금의 권한이니 성상의 재량이 있다고 봅니다. 중화라는 한 업은 오래도록 적중에 빠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외롭게 남은 백성들은 날마다 혈전을 일삼아 한 사람도 적에 부역하는 자가 없어 마침내 여염은 빈토로 변모하고 밥 짓는 연기조차 끊어졌으니 그곳에 거주하는 백성은 참으로 애처로우나 그 일은 가상한 일이니 참으로 충의의 고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감사 이 원익도 일찍이 말한 바 있으니 특별히 읍포를 승격함으로써 애국심을 권장하는 것이 격려하는 도의에 합치될 듯합니다. 의주는 곧 중흥의 근본 지역입니다. 비록 물력이 풍부한 소치라지만 백성들이 위를 섬기는데 독실하여 공계에 분주하던 노고는 오래도록 생각하여도 속일 수 없습니다. 탕목읍 고사에 따라 부로 특별히 승격하여도 안 될 것이 없을 듯합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이 원익은 가자하고
의주와 중하는 모두 고을 이름을 승격하도록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39권 선조 26년 6월 15일 무술 세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대가가 평양을 경유하실 때 성지의 형세를 두루 살피시어 후일의 환란을 예방하는 데 일조가 되게 하고자 하시니 매우 온당합니다. 지금 순찰사 이 원익의 장계를 보건대 대동강의 삭시지인에 당도하여 나루를 건너는 선척을 두 곳으로 나눈다면 사세가 불편하고 또 각 고울이 잔패될 것을 피차 다를 것이 없어 비록 하루 동안 공개하는 물자가 수량이 많지는 않으나 미리 준비하지 않을 수 없으니 이때를 당하여 밀력을 헤아리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상상께서 본래 민패를 제거하는 데 주력하시지만 신자로서 군부를 받드는 마음은 조금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사세의 불편과 도로의 장애에 대하여 신들이 말하지 않은 것은 성상께서 반드시 허물하실까 하여 감히 품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면 굳이 두 곳으로 나눌 필요가 없으니 한 곳으로 동행하도록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39권 선조 26년 6월 15일 무술 네 번째 기사 예수가 아뢰기를 당초 도감의 단자에는 양릉을 개장할 때에는 목욕제계로부터 안릉 전에 이르기까지 당연히 오래 이하여 시행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중에 행하기 어려운 절목은 본조와 도감이 대신에게 상의하여 보냈습니다. 또 선릉, 전릉 두 능의 염습 이하 의대에 대해서는 그 수가 매우 많아 이곳에 있는 도감 호조 판서 윤 자신이 홀로 장만하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에 있는 도제조 일원을 중신 중에서 차출하여 그 일을 전담하게 하소서. 이것이 곧 산릉을 존중히 여기는 일입니다. 예조판서 김응남이 능소에 갈 때에 대신 및 도감과 상의하에 다만 소령 이상의 사용할 것만을 마련해 갔습니다. 그 후에 판부사 정곤수가 계속해서 관장하다가 승빈 어의주를 마련할 때 불의에 출사하였습니다. 그 대신으로 정장연을 시켜 모두 마감하도록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39권 선조 26년 6월 15일 무술 다섯 번째 기사 사관원이 아뢰기를 두 능을 개장하는 일이 어떠한 일인데 예조가 소리하여 정성을 다하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참초와 파토할 일을 본월 19일로 선택하고 구릉을 팔 때 먼저 고하는 사유와 후 토제의 충문을 망각하여 방치한 채 길 전에 제수를 하지 않았으니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해조당상과 생낭상을 모두 파직하소서. 곡산 군수 윤봉은 어리석고 무식한 사람으로서 분수에 지나친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부임한 후에 수탈한 것만 일삼았고 군사를 징발하거나 백성에게 세액을 부과할 때에 탈세자에 대한 추징이 너무 지나쳤고 부정 징수가 끝이 없으니 파직을 명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당상은 추구하고 그 나머지는 아랫대로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39권 선조 26년 6월 15일 무술 여섯 번째 기사 경상도 관찰사 한효순이 치게 하였다. 본도 내에 무경군 당교의 외적은 4월 29일에 물러갔고 상주의 적은 5월 10일에서 11일, 선산의 적은 12일에서 12일에, 인동의 적은 13일에, 대구 청도의 적은 15일에, 밀양의 적은 20일, 21일에 각각 물러갔으며 양산 이하 여러 적들도 이미 거의 다 바다를 건너갔습니다. 다행이네. 선조실록 39권 선조 26년 6월 16일 기의 첫 번째 기사 상이 정원에 전교하였다. 본고을에 대가가 머무른 지 이미 오래되었다. 그동안 집사 중에서 공로가 있는 분간의 무리들에게는 벼슬을 제수하고
하인들로 면역해 주고자 하니 현령을 불러 공이 있는 사람을 아뢰게 하라. 선조 7월 39권 선조 26년 6월 16일 기에 두 번째 기사 상이 정원에 전교하였다. 전에 생포한 외인 2명 중에 한 명은 염초를 구울 줄 알고 한 명은 조총을 만들 줄 안다고 하니 염초를 굽는 자는 영변으로 보내 관인에게 보수하게 하여 가을부터 시작한 많은 염초를 구워낼 것이고 조총 만드는 자는 철이 시작되는 어느 고을에 보내 또한 관인에게 보수하게 하면 많은 조총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이를 군기시에 말하고 제조에게 의논하여 아뢰라. 또 들으니 그 외인들에게는 아직도 족쇄를 채웠다고 하는데 만일 죽이지 않기로 작정하였다면 이와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족쇄를 풀어주는 것이 어떠하겠는가? 이 뜻을 아울러 군기 제조에게 물어보라. 선조 7월 39권 선조 26년 6월 16일 기에 세 번째 기사 종실 하원군 이정등이 상소하여 사로를 허통할 것을 청하니 상이 비변사에 물어보라고 하였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하원군 정의 소사를 보니 그 내용은 그이가 종실에게 문무 양과의 응시를 허락해야 한다는 것이고 심지어 영승군, 구성군, 청량군, 운수군 등이 조정조의 승평시대에 제지를 발휘했다는 말을 하는 한편 또한 후대의 상신 정창손이 자기 사견을 고집하여 경솔의 옛 규칙을 바꿔 놓았다고 하였습니다. 대체로 우리나라는 땅은 좁고 인재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비록 널리 초빙하고 찾아본다 해도 일대의 인재를 모두 발굴할 수 없는데 오히려 한정을 금지하고 있으니 그 뜻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후 하늘 깊이 염려하기 때문이라 하나 손실됨이 클 것입니다. 평시에 쓰고 있는 인재가 항상 부족하다는 한탄이 있었는데 하물며 큰 변란을 당하여 천지가 혼란한 때이겠습니까? 당연히 변통하는 규칙이 있어야 하나 신들은 문견이 고루함으로 손익을 헤아려 적당한 것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는 대사입니다. 대신 몇 사람도 외지에 있으니 뒷날 널리 논의한 후에 성인의 제도를 정하여 만세에 다른 말이 없도록 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갑자기 변경할 수 없으니 아직은 잠시 그냥 두라 하였다.